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5번째 시간 최신기출 변형 7회 기본 작업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고급 필터 무조건 나올 거고요. 고급 필터 한번 볼까요? 수급자 유형이 기초생활이 아니고 공단본부 부담금이 전체 공단 부담금의 평균을 초과하는 행을 추출하십시오. 조건 이렇게 만들라고 돼 있죠? 한꺼번에 조건을 써라 라는 얘기가 되니까 자, 조건 어떻게 만들까요? 이제 이런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아이고, 요번 5점은 날로 먹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들어가겠고요. 당연히 항목명이 들어가면 안 되죠. true나 false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죠. and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and가 들어가갖고 제일 조건이 뭐예요? 수급자 유형이 기초생활이 아니고 그랬고 수급자 유형이 아니죠? 좋아요. 요 정도 기호 몰라갖고 떨어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커말 1급 수준이 있지.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기초생활. 됐습니다. 조건 하나 끝.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이 공단 부담금이 평균을 초과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붙어요? 그렇죠. 에버러지 공단 부담금의 평균 F4가 들어가겠네요. 됐습니까? 조건은 이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뭐 뽑아내라는 거 있나요? 그냥 몽땅 다 뽑아내면 될까요? 뭐만 뽑아내라는 항목이 없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녀석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커말 2급의 고급 필터와 같은 개념으로 응용하시면 되시겠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요 정도 문제. 처음에 7번 문제 1번은 너무 쉬우니까 그냥 바로 끝내버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셔갖고 강사가 제대로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죠. 조건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B30부터 B31이니까 여기에 제대로 갖다 놓으시고 이름은 뭐라고요? 조건. 그렇죠? 조건이 뭐죠? and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and 들어갈게요. 제일 조건이 뭐예요? 수급자 유형이 기초생활이 아니고 수급자 유형이면 여기죠?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기초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공단 부담금이 초과죠? 는 안 들어간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평균을 초과하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에버러지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자, 에버러지 들어가셔갖고 공단 부담금의 무엇? 평균 F4가 들어가주죠. 됐습니까? 더 이상 할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면은 이제 이런 개념 고급 필터나 조건부 서식에서 한 가지 항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에 대한 통계값이 들어갈 때는 무조건 뭐를 넣어주신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좋아요. 요러고. 그렇죠? 절대주소 넣어주셔갖고 요거는 무조건 절대주소화 시킨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고급 필터 한번 해보러 가보죠. 블럭 잡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고급에 들어가서 범위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렇게 잡았는데 여기 지금 뺑글뺑글 돌아가는 범위가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꼭 확인하세요. 범위 잡고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맞아 떨어지겠는데 이 지금 녹색으로 뺑글뺑글 돌아가는 범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요거 지우시고 다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갖고 꼭 확인해 주셔라. 요 뺑글뺑글 돌아가는 범위 꼭 확인해 주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아까 만들어 놨던 거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자, 어디다 뽑아내라고요? B33이니까 여기죠? 그래서 확인 눌렀었을 때 이렇게 자료가 나타나면 깔끔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급 필터는 이렇게 블럭 잡고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갖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오게 해주는데 이렇게 범위를 인식해갖고 이렇게 목록 범위의 범위를 나타내 주는데 혹시나 이 목록 범위가 정확하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지우고 꼭 다시 잡아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간단하죠? 이걸 제가 지금 그 설명을 드리면서 해갖고 약 4분 정도가 걸렸는데 시험장 가갖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1번에 15번 기본 작업에 15점짜리 문제는 개당 한 2분 잡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2분 하는 정도에만 조건만 잘 만드시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그래서 고급 필터는 끝.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죠. 조건부 서식 나오겠죠? 자, 조건부 서식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급여 비용이 가장 큰 값과 공단 부담금이 가장 작은 값의 행 전체는 무엇? 이렇게. 자, 그랬었을 때 가장 큰 값과 그러면은 맥스 과라고 돼 있죠. 뭘로? OR. 그럼 이제 질문을 하셔야 되겠는데, 선생님 왜 AND가 아니에요? 왜 AND가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얘나 얘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AND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한 개도 나타나는 게 없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A라는 값이 가장 큰 값이면서 가장 작은 값이 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자료가 하나면은 얘는 가장 큰 값이면서 작은 값이 돼요. 근데 자료가 많은 상태에서 그리고 값들이 다 달라진 상태에서 A라는 값이 가장 큰 값이면서 동시에 가장 작은 값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ND를 만약에 여기서 쓰게 되면은 우리가 나타나는 값은 찾는 값은 조건부에 해당하는 값은 한 개도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 가고 이거 잘못됐는데 문제 무조건 과가 들어가게 되면 AND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왜 OR이야?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과가 들어가더라도 파란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거인 거나 이거인 게 파란색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표준색 파랑이, 굵게 파랑이. 제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과가 들어가더라도 OR이 맞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가 max 쓰세요, min 쓰세요, 그런 다음에 OR 쓰세요, AND 쓰세요,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왔다 치면 그 중에서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지 않고 알맞은 걸 선택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알맞은 것을 선택해서 함수를 사용하세요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치면 여러분들 요거 그냥 단순하게 과라고만 읽어갖고 AND 따라가시게 되면 왜 안 나타나지? 죽었다 깨나도 OR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죽었다 깨나도 AND에서 잘못이 됐다. 그럼 얘하고 얘만 계속 뭐가 잘못됐는지 보시게 되면 죽었다 깨나도 이 문제는 못 푼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은 함수를 주는 게 맞기는 하지만 혹시나 이런 식으로 알맞은 거를 선택하세요 했었을 때 여러분들 뭐를 고르실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OR을 골라야지만 정확한 함수로 조건부의 서식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시죠? 계속 말씀드려요. 어떻게 보면 커말 2급이나 1급이나 똑같이 말장난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잘 이해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어를 잘하면 엑셀이 쉬워진다고. 뭐 그거는 꼭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또 만약에 맥스나 민 대신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나시는 함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맥스, 민 말고 다른 함수를 줘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조건부 서식을 할 수 있다. 어떤 함수를 줬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라지 주고 뭐 주면 스몰 줘도 이 함수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 진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문제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저도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의까지 개념까지 이해하셔갖고 내가 활용만 할 수 있다면은 다양하게 문제가 꼬아져서 나오더라도 조금만 더 생각하세요. 단순한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도 맞는데 단순하지 않는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문제는 함수에서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 조건 쓰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OR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넣는 칸이 2칸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2개니까 무엇이 급여 비용이 가장 큰 값. 그러면 급여 비용 혼합주소죠. 행전치니까 비용이니까 얘는 열고 정해갖고 행을 넘기는, 그래갖고 요거는 혼합주소가 들어가겠고 는 뭐하고 맥스 가장 큰 값 해갖고 무엇? 급여 비용. 여기에 급여 비용. 그렇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가 들어간다고? F4를 통해 갖고 고정시켜 주시고 조건 하나 끝.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공단 부담금이 되겠죠. 그것이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똑같이 민이 들어가고 공단 부담금이 가장 작은 값이니까 공단 부담금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도 뭐가 들어가면 된다? F4를 통해 갖고 정확하게 완성한 다음에 서식 결정하시게 되면 끝나게 되죠. 선생님, 아직도 함수를 손으로 쓰시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익숙하게 하지 마세요.
뭐 여불떼기에다가 그 주소만 잘 사용하셔갖고 요거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복사하셔도 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편하게 쓰세요. 손으로 쓰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데 억지로 그걸 손에 맞춰갖고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대로 쓰셔라. 자, 그러면 설명까지 다 끝내드렸죠? 그러면은 바로 우리 또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고요. 자, 이 부분 맞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 영역에, 여기서부터 여기 영역에 이렇게. 그렇죠? 저는 손으로도 쓰고 똑같이 한번 함수로도 완성을 해볼게요. 홈에 들어가갖고 조건부 서식 들어가갖고 세규칙, 그런 다음에 수식을 이용하여 늘 쓰는 거죠. 수식을 사용해서 한 개의 규칙. 자, 한번 써보죠. 항상 는으로 출발한다는 거 이해되실 거고 OR이 먼저 들어가는 거 맞죠? 제일 조건이 뭐예요? 무엇이 급여 비용이, 그렇죠? 얘가 F4를 어떻게 눌러주셔야 된다? 열 고정으로 눌러주시고 행으로.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L3에서 L은 고정이고 3 앞에는 달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록 밑에까지 계속 한 번씩 내려와 갖고 비교해 보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L3, 그렇죠? 급여 비용이 가장 커요. 뭐하고? 급여 비용에서 가장 큰 값과 같으면, 그렇죠? 가장 큰 값을 그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맥스 들어가 갖고 가로 열죠? 뭐에 대해서? 급여 비용. 요 녀석은 F4가 눌러진 상태로 유지해 주면 되는 거 맞죠? 갈로를 닫을게요. 지금 닫은 갈로는 뭐에 대한 갈로예요? 그렇죠. 맥스에 대한 갈로가 닫혀진 겁니다. 콤마. 조건 하나 썼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무엇이 공단 부담금 주소 정확하게 세팅해 주시고 같아요. 뭐하고? 가장 작은 값. 미니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가로 여시고 공단 부담금의 가장 작은 값. 이렇게 되네요. 가로 닫고 가로 한 번 더 닫아준다, 안 닫아준다? 닫아준다. 지금 방금 첫 번째 닫은 갈로는 민에 대한 갈로, 두 번째 닫은 갈로는 OR에 대한 갈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손에 쓰는 게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쓰셔도 된다. 서식 들어가셔갖고 굵고 파랑이죠? 굵고 파랑입니다. 좋아요. 확인. 자, 그랬었을 때 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요 문제가 지금 조건이 몇 개가 나왔는지 이건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답이 나왔었을 때 요 조건을 정확하게 썼으면 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선 여러분들 답이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다 입력된 자료값이 다 다르다라는 전제하에 무엇이 딱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제 얘기 맞습니까? 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니까 딱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제 얘기 맞습니까?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으로 재강 훑어보면 이게 파란색이 불 들어온 이유는 뭐 때문에? 급여 비용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파란색이 들어온 거는 공단 부담금이 32,000원보다 작은 게 없죠.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요거 두 개 제대로 불 들어왔는데 5점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죠. 제 얘기 맞죠? 자, 그럼 이제 요거까지는 제가 손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쓴 거고, 그럼 손으로 쓰게 되면 여불떼기에다가 아무 데나 하나 만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함수를 씁니까? OR 들어가 갖고 그냥 쭉 쓰듯이 쓰세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꼭 익숙해지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저는 손으로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죠. 무엇이 급여 비용이, 그렇죠? F4를 정확하게만 여기서 눌러주실 수 있으면 되겠죠? 는 뭐하고 똑같아요? 맥스, 가장 큰 급여 비용하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맥스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급여 비용의 가장 큰 거, F4. 그러니까 이런 걸 쓰는 이유 중에, 그런 다음에 OR로 빠지면 되죠. 이걸 쓰면서 우리가 뭐를 안 해줘요? 콤마를 눌러주지 않고, 그런 다음에 갈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닫지 않아도 함수 마법사는 지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요거를 찍는 순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공단 부담금이죠? 콤마가 지절로 생겨요. 그렇죠? F4를 어떻게 누를 건지. 그런 다음에 맥스, 미니죠? 네, 미니 돼야 되겠죠? 이번엔 최소값이니까. 자, 미니 들어가 갖고, 네, 좋습니다. 어디? 공단 부담금. F4 눌러줘요? 예, F4 눌러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뒤에 아까 우리 갈로 두 번 닫았었죠? 지가 알아서 갈로를 닫아준다, 안 닫아준다? 닫아준다.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난 상태에서 잊지 마셔요. 위에 있는 거 블럭 잡아갖고 컨트롤 C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ESC 꼭 눌러주세요. 영역 똑같아요. 이전부터는. 그리고 난 상태에서 세규칙 들어가갖고 수식에다가 여기 클릭하시고 뭐만 해놓으시면 된다.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되시겠죠? 서식에 들어가서 굵고 파랗게
됐습니까? 예, 그럼 이거랑 아까 그거랑 다를 이유는 없죠. 결과는 똑같아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꼭 시험장 갖고 잊지 마시고 요거 꼭 지워주세요. 그리고 괜히 오줌 또 날아가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지워주시는 센스만 발휘해 주시게 되면 우리 1번, 2번. 이제는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얼마든지 조금 문제가 약간씩 꼬아져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러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 작업 1번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마지막 문제는 설정 문제겠네요.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기선 틀리지 말라고. 1번 문제 그러니까 1번 문제 15점 날리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점수를 주는 과정인데 이거를 막 점수를 억지로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깔끔하게 받으세요. 정가운데 인쇄하도록 하십시오. 가로 세로 저기 체크하시면 되시겠고요. 페이지 가운데 구역에 페이지 번호도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전체 페이지 번호도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1페이지 3 이거는 뭐가 되는 거고 전체 페이지고 얘는 현재 페이지가 되는 거죠. 이 슬러시만 여러분들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인쇄 영역 잡는 거에 어렵지 않으실 거고 이행이 반복적으로 그렇죠. 인쇄되도록 설정하시는 거 어려운 거 한 개도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솔직히 기본 작업 3에는 뭐가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냐. 지난번에 그 문제 있었었죠. 우리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 하나 있다. 뭐요? 페이지 나누기요. 페이지 나누기. 자, 페이지 나누기 나오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얘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렇죠? 어디 들어가서 합니까? 그렇죠? 나누려는 페이지 셀 포인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셀 포인트를 기준으로 왼쪽 위쪽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 나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세팅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말고 만약에 문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파란색 움직이는 것도 배우시는 기억나시나요? 그것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1페이지의 영역을 어디로 조정하십시오. 근데 이런 것들 우리 저 과정 속에서 다 한 번씩 해보셨으니까 그런 거 외적으로는 뭐 제가 볼 때는 이 통합문서 보기에서는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됐죠?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갖고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실까요? 좋습니다. 기본 작업 2로 가셔갖고 요거죠. 인쇄될 페이지를 가운데 설정하시고 맞춤하십시오. 자, 한 개씩 해보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요 녀석. 이제 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꼭 일로 안 들어가도 여백 들어가고 여기 사용자 여백 들어가셔도 되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 용지 방향 들어가시면 안 나오는구나. 크기 들어가고 용지 기타 용지 크기 들어가셔도 똑같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들어가고 하려고 귀찮으니까 우리가 그냥 요 단추 눌러가고 한꺼번에 이 화면을 보시는 게 편하시겠죠. 두 번 걸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 인쇄될 페이지가 정가운데 그러면 어디 들어간다? 여백에서 가로 세로 됐죠? 그러면 1번 끝이에요. 자,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 그럼 머리끌 바닥이죠? 매 페이지 하단이니까 바닥글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구역이니까 커서 반드시 갖다 놓고 여기까지는 기본. 그러면 현재 페이지가 나타나니까 얘 집어넣는 거 슬러시. 이거 그냥 손으로 치면 돼요. 자, 슬러시 한 다음에 뭐 요 슬러시 선임 앞뒤로 큰 따옴표 해야 됩니까? 큰 따옴표 할 필요 있다 없다? 큰 따옴표를 하면 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큰 따옴표 해볼 테니까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요건 전체 페이지소. 확인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이시겠어요? 여기? 네. 슬러시 앞뒤로 뭐가 나타나요? 큰 따옴표도 찍혀 나타나죠? 그리고 제가 큰 따옴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어떤 거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에 원하는 글자가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절대 큰 따옴표 쓰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엑셀 같은 경우에서 글자를 표시할 때 연결, 뭐 함수라든지 그런 거 연결할 때는 앞뒤로 큰 따옴표를 쓰는 게 맞지만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에서는 큰 따옴표를 누르지 않습니다가 굳이 이 문제에서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파트가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왜 1-3이 안 나와? 1/3이 안 나와요? 우리가 가진 게 1페이지밖에 안 나타내니까 그렇겠죠. 제 얘기 맞죠? 좋습니다. 그러면 2번 끝났죠. 그럼 D2부터 D42, B2부터 그러면 인쇄 영역을 B2부터 D42까지 영역으로 세팅해 주시고 자, 인쇄 제목의 반복할 행을 2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2행. 그러니까 이거 제가 2행 잡는다고 했고 어딜 눌러요? 그냥 여러분들 아무데나 이렇게 마우스로 되게 되면 이렇게만 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랬었을 때 솔직히 아무데나 눌러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갖고 뭐를 누르시는 순간 확인을 누르시는 순간 얘는 몇 점이 5점이 끝나게 됩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거지 이거 실질적으로 얼마 안 걸리겠죠? 좋습니다. 원래 화면으로 들어오시죠. 자, 끝났습니다. 계산 작업이 조금 시간 걸리는 건 맞아요. 설명을 좀 길어지는 것도 맞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시간적 배분,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러분들 시간적 배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1번 문제. 굳이 이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좀 시간이 여기까지 한번. 자, 기본 작업 1에서는 많이 잡아봤자 5에서 6분.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계산 작업은 맨 마지막에 하실 거지만 그래도 이걸 굳이 시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한 15분에서 한 문제당 한 3점 정도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다음에 분석 작업. 분석 작업이 총 3개가 나오잖아요. 분석 작업 총 3개 합쳐갖고 얘도 한 15분.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프로시저, 그런 다음에 기타 작업이죠. 얘에서 한 10분. 그래서 여러분들 의외로 시간이 요것만 하더라도 35분. 요거 하게 되면은 약 40분, 41, 2분. 요 정도까지는 시간적으로 걸리지 않으실까? 분석 작업에다가 여기다가 차트 작업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나서 프로시저는 매크로하고 뭐 프로시저만. 요 정도 해갖고 한 3, 4분 정도가 쫙 2, 3분 정도는 그래도 좀 시험 끝나고 남아야지만 여러분들 저장도 하실 수 있을 거고 조금 여유가 생길 거예요. 야, 진짜 시간 타이트하게 쓰게 되면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뭐가 필요하다? 숙달이란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을 요거 끝나고 또 한 번 들으시는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제가 보게 되면은 액세스 나가면서 그래도 액세스 나갈 때 엑셀 안 들으시게 되면 엑셀의 감을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액세스 나가면서 엑셀 다시 들으시면서 연습하실 때 시간 배분 잘해갖고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7회 여러분들 제일 재밌어하는 계산 작업으로 다음 강의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